사회주의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집단 농장. 비닐봉지 소녀가 남자의 손을 검사한다. 결국 끌어내 비닐봉지로 사람을 죽인다. 이 남자가 살해당하는 이유는 모두가 평등해야만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마치 혁명과도 같은 살인. 망각, 그리고 집단화. 감독의 메시지이다.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봉준호는 기자의 질문을 피한다. 얼마큼 재밌게 그럼 이 얘기가 또 통하겠느냐? 어떻게 수 있냐. 다시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한다 안 통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기자의 질문은 사실상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나인데 봉준호는 이번에도 질문을 회피한다. 그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짐작하게 된다거나 대신 그냥 니들은 생각하지 말고 즐겨라 답변한 것이다. People starve, but we must not grow food. We must honor the comrade children whose minds are not corrupted by the past. He says, Angkar has identified and proclaims the existence of a bad new disease, a memory sickness diagnosed as thinking too much about life in pre-revolutionary Cambodia. 망각과 집단화는 사회주의 집단학습의 메인 키워드이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나조차 잊어야 하고 집단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영화나 문화예술을 정신개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크메르 루즈 사회주의 무장반군이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입성한다. 친미성향 로널 정권의 부패에 실망하고 미군의 호치민 루트 북격으로 반미 감정이 쌓였던 캄보디아 국민들. 마치 촛불로 한마음 한몸이 되듯 사회주의 혁명군을 열렬히 환영한다. 정부군마저 혁명군을 반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선전하는 크메르 루즈군의 사회주의 혁명이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상점, 화폐, 민간교역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든 것을 파괴한 사회주의 혁명군은 도시 시민들 모두를 농촌으로 귀농시킨다.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 중 벌어지는 소소한 희생일 뿐이다.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취재 중이던 미국 특파원 시드니와 그의 조수 프라는 프랑스 대사관으로 대피한다. 하지만 캄보디아인 프라는 대사관에서 쫓겨난다.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안정되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 기대했던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펼쳐진다.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집단 농장. 프라는 도마뱀을 잡는다. 모두가 평등은 한데 배가 고픈 것이다. 낮에는 고된 노동, 밤에는 사회주의 집단학습. He says, Angkar has identified and proclaims the existence of a bad new disease, a memory sickness diagnosed as thinking too much about life in pre-revolutionary Cambodia.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은 개인의 의식을 부정하고 오직 사회적 의식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거나. 풀어서 말하면 인간에겐 개인의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인의식을 가지고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People starve, but we must not grow food. We must honor the comrade children whose minds are not corrupted by the past. 망각할 기억조차 없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 동지들.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세상에선 이들은 언제나 홍위병 계급이 된다. 영화에서는 어린 동지들로 표현되지만 현실에선 성인이 되어도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세대 또한 손쉽게 홍위병이 된다. 노무현 좌파 정권 시절 2005학년도부터 한국사 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전환된다. 사실상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역사를 선택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역사를 배우지 않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집단학습의 첫 번째 단계, 망각. 굳이 어린 동지들이 아니라도 역사를 배운 적이 없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홍위병은 없다. 사회주의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선전선동하지만 사실상 계급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의사, 교수, 학생, 즉 지식인들을 품에 안아주지만 실상은 죽인다. The wind whispers of fear and hate. The war has killed love, Sydney. And those who confess to the anger vanish. And no one dare ask where they go. Here, only the silent survive. 비닐봉지 소녀가 남자의 손을 검사한다. 결국 끌어내 비닐봉지를 씌워 죽인다. 이렇게 죽이는 이유는 안경을 써서 지식인 같거나 피부가 하얘서 자본가 같거나 손이 부드러워 노동을 안 해봤을 것 같기 때문이다. 모두가 똑같이 노동하고 평등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학살된다. 이렇게 자본가와 지식인 등을 죽이는 일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1년차 신입이든 10년차 베테랑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진료비를 받게 한다. 전교 1등이든 꼴등이든 똑같은 학교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게 한다. 세계적 경제지인 블룸버그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블룸버그는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는 계집신세가 되었다는 한탄까지 덧붙였다. 결국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킬링필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사회주의 운동권이 집권하여 국민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처럼 영화 킬링필드는 사회주의 무장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행한 자국민 학살극이었다. 이렇게 현실의 역사적 사실, 즉 리얼리즘을 담는 것을 사회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영화 킬링필드에서 묘사되는 지식인 학살 장면, 봉준호 영화 마더에도 등장한다. 비닐봉지 소녀가 죽였던 지식인처럼 적대적으로 묘사되는 대학 교수들, 그리고 과거 기억에 대한 망각과 개인의식을 부정하고 집단의식을 강요하는 집단화. 영화 마더의 망각과 집단화. 언뜻 사회 비판을 담은 사회 리얼리즘과 비슷해 보이지만 영화 마더는 사회 리얼리즘이 아니다.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적인 차이를 얼마큼 재밌게 또 영화적으로 즐길 수 있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통한다 안 통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사실상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만든 이유, 즉 감독의 메시지를 묻는데 봉준호는 이번에도 답변을 회피한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누설될 수밖에 없는 영화 마더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